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시 곳곳에 정당과 정치 관련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걸은 현수막은 이미 철거를 할 수 없어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은 이달에는 7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21.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행낙철 강원도를 찾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일반 도로에 대한 암행 순찰이 강화됩니다. 강원경찰청이 암행 순찰차 2대를 투입해 주말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개첨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가 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이 불법 현수막은 선거법 등에 따라 이미 철거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의 한 교차로. 교차로를 둘러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과 상업 광고,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정당과 정치 관련 현수막도 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걸려 있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현수막은 이처럼 시가 지정한 개첨대에만 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거반에 의해 철거됩니다. 또 5개 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철거 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걸어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갑오브 갑 현수막이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치와 집회 관련 현수막입니다. 정당법에 보시면은 37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이제 보장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쇄물이라든가 뭐 시설물, 광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을 해줘요.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선거철이 아닐 때도 내걸린 정치 현수막은 명분이 희박합니다. 사용료를 내고 현수막을 거는 경우와 형평성에도 어긋나 특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한 시의원이 유료 개첨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교통 사고 위험에서 좀 벗어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시작으로 다른 의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어지럽히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도내에서 47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률은 30.5%이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도민은 12만 1,000명으로 7.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23%에 이르던 7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7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2%를 넘은 이달에는 4.7%로 떨어져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8일 오후 3시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성인 남녀 3명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 40대로 추정되는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전남, 경북 16개 시군, 경남 9개 군, 강원 15개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또 경남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범 적용을 유지합니다. 이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스포츠와 공연 등 문화활동의 입장 허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이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요.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또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원하는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인다면 일상 회복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호국 영령님들의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충탑의 의미도 알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우리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이 직접 꽃을 드리는 행사를 하게 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호국 정신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기 교육하는 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른 지역도 물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른 지역보다 인원도 훨씬 많고 열기도 좀 다른 지역보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강릉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일부 읍면 지역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릉시가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워라거리입니다.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현재 강릉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4만 7천여 명,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옥천동 그리고 인접한 중앙동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는 30%를 훌쩍 넘기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복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 마련이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주요 현안입니다. 노인들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이웃 간의 교류의 공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점점 요구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저희 전체적인 저희 시가 좀 쓰는 예산도 거의 대부분 이제 국도비, 국비에서 많이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에서 따른 돌봄 서비스, 그 노령연금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독거노인 대상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한 복지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일반 도로에 대한 암행 순찰이 강화됩니다. 강원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암행 순찰차 2대를 투입해 주말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까지 확대해 음주 4건과 무면허 30건, 시속 80km 이상 초과속 운전 11건 등 모두 1,049건을 적발했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18일 춘천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행보를 펼쳤습니다. 이날 춘천에서 북콘서트를 연 이 의원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큰 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민 결집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대표 정책을 국민행복주식회사라고 소개하고 국민행복지표를 만들어 국민 삶이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18일 강릉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3조 원가량 투입된 공사비보다 앞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처리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태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기존 유흥시설 중과세율 4%를 일반 과세율 수준인 0.25%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용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이지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화천군이 지역 임산부의 원정 출산과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민간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이달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역 예비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공공산후조리원도 조성할 예정이며 화천군은 이와 함께 난임부부 검사시술비와 예비 임산부 검사비 지원 등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2년 만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넘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다음 달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제안한 이전 위치는 칠전동 의암 스카이워크 인근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 강릉 단오제가 17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단오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지정문화제와 공연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소원 등 달기와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의 대면 행사를 병행해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공유재산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자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무단점유 발굴체계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를 통해 사업비 1,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워. 딴 사람은 몰라도 혹시 어떤 사람이 모기에 잘 물리는지 아십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짙은 색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이 모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진대사량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특히 그렇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씻고 밝은색 옷을 입고요. 특히 모기가 싫어하는 이 허브 오일을 귀 밑과 손목에 살짝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곧 모기가 극성을 부릴 텐데 저희가 설명해드린 방법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잊어.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